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문제 유형을 수능 형태로 낸다라고 얘기하시면 뭐냐면 문제 출제 유형이 이제 빈칸, 순서, 삽입, 어법, 뭐 요약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형에 나오는 문제 출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목과. 근데 일반적으로 일치, 불일치 제목은 영어로 내시죠. 그게 기본적인 유형.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너네가 영역풀이 같은 거 내잖아. 그런 건 안 들어가고요. 어법상 이거랑 동일한 거, 투부정책 부사적 용법과 동일한 거 볼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수능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어? 하지만 서술형도 나올 거야.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출제 유형이 있어요. 대하고 작년에는 되게 짜잘짜잘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위 지문을 읽고 거기에서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지문에 나와 있는 건 형용사 형태야. 근데 빈칸에 써야 되는 건 명사 형태로 써야 돼. 그 말은 어법적으로도 베이스가 받쳐줘야 된다. 그 말은 부분 분석이 돼야 된다. 이해됐어? 그런 것도 있고 한글 지문을 준 다음에 영작하시오라고 되는 거. 그런 거. 근데 그렇게 쫄지마. 너네 지난번에 쌤이 우리 중간고사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너네 시험 봤던 거 기억나? 왜? 그거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네 일산에 있는 모든 학교 거 다 뒤져갖고 거기에 있는 유형별로 다 모아놓은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말 시험이랑 가장 비슷한 느낌은 그거였어. 이제 차이는 하나는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3.1점 몇이었지? 제로 베이스긴 했거든. 제로였는데 거기에서 기억이 다 안 나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차이가 뿐이야. 또 질문. 대진고는 일단 존나 어려울 거야. 그리고 덕이고는 내가 작년에 해봤을 때 덕이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모르겠어. 작년에는 이제 서술형 비중이 마지막에 줄어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이 없었어. 그리고 덕이고는 참고로 선생님들이 좀 괜찮으셔서 원문을 읽으셔서 앞에 내용을 추가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우리가 따로 준비를 했던 거거든. 그래서 사실 원래 원지문은 모의고사에서 있던 지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지문이야. 근데 이 앞에 내용이 추가됐지.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 이제 너네가 처음에 모의고사를 달달달달 외우고 너를 좀 당황스럽게 하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글감을 네가 주제가 뭐다라고 알고 있으면 그 주제에 대부분 맞춰서 가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너네 헷갈리려고 기존에 알던 내용과 반대로 나오는데 근데 역적 포인트 주면서 기존 내용을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진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데도 있어. 수업 시간에 뭐 아니면은 한 번도 자료 안 줬던 게 나와. 그걸 우리는 비연계 지문이라고 해요. 그게 나온 이유가 뭘까? 수능이 비연계로 바뀌었거든요. 비연계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EBS 교재에서 연계가 됐을 때는 한 7지문 정도 나왔어요. 7지문 정도 수능에 나왔어. 그래서 연계지문, 직접 연계, 간접 연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직접 연계라고 하면 지문이 똑같이 나와. 다만 문제 출제는 바꾸지. 그런데 지문 내용이 똑같이 나와. 간접 연계는 뭐냐면 이제 소재만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유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니네가 앞으로 수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솔직히 나는 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줄 아는데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 독해, 수능특강 완성까지 전부 다 하면 500지문이야. 그거 다 기억 못하잖아. 어쨌든 수업 가면은 다 리프레시 돼. 다 새로 보는 걸 거야. 시발 이거 공부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직접 연계가 있기 때문에 신적 안정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간접 연계는 소재만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 뭐 누에, 고치, 그러니까 실크로드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실크로드에 대한 건 실크잖아. 그럼 실크랑 연관된 게 뭐예요? 누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간접 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 간혹가다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장담은 못하는 게 학교마다 매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는 학교 있고 안 내는 학교 있고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통정고는 내가 잘 모르고 저동고랑 대진고는 그냥 어렵고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 일산 지역 모든 학교가 다 상향 평준화가 됐어. 극단적인 예로 대학원만 해도 작년에 엄청 어려워졌어. 작년에 엄청 어려워졌어.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는 뭐 대진고도 어떻게 될지 몰라. 대진고는 근데 그냥 계속 어려웠어. 그리고 뭐 이거 학교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네,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이거 저거 불안해할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너네가 준비하고 지금 영어 공부 하는 거 정확하게만 하면 돼. 야 그거 걱정하고 고민하고 예측할 바에 네가 할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할 거 안 하고 나서 그것만 걱정하면 할 거 못하지. 그럼 시험 어떻게 조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중간고사 끝나고 존나 울겠지? 그럼 어떻게 돼? 지금 학원에서 해준 게 없네? 그럼 학원 끊겠지? 그럴 거 아니야. 일단 지금 해야 될 거 하세요. 지금 해야 될 거. 지금 너네가 해야 될 거 당장 다음 주에 해야 될 거 뭐야? 단어 외워와서 시험 100점 맞아야지. 단어 외워와서 시험 100점 맞아야 될 거야. 데일리. 청주 잘 가면 그게 너네 1차적인 목표야. 그거부터 먼저 해. 그거부터 먼저 해야지 뭐. 그게 돼야지 성적이 잘 나오는 거라는 거야. 또 나 없으면 수업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even if it belongs to the same language, speaking culture 이라고 해요. 비록 사람들이 속해 있대요. 자, belong to라는 단어 자체는 수동태가 안 돼요. 그거부터 일단 먼저 어디에 속해요? 똑같은 언어를 말하는 문화에 속해 있을지라도 자, meaning of the word 단어의 의미는요, can vary, 다양할 수 있대요. 뭐에 따라서? context language use, 언어 사용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하자. 근데 이 사과라는 게 뭐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한테 말하는 사과는 뭐야? 용서를 구하는 거고요.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라고 했을 때 요거 말고 요거. 과일 바구니에서 만약에 사과라고 했을 때 그건 과일인 거잖아. 뭐 그런 식으로 맥락의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쓰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발음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철을 얘기할 때 이제 서브웨이가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언더그라운드가 영국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게이트가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플랫폼이 영국에서 얘기하는 거 같은 말인데 다 다르게 쓰잖아.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맥락에 따라서 뭐 막상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주제가 제시되고 이거 말하는 건데 예시로 들어가네요. 자, words like near and far, 뭐 near과 가까이, 멀리 뭐 이런 거 같은 단어는요, can mean 의미할 수 있대요. 자, 지금 수식어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단어들은 can mean 의미할 수 있대요. 다른 것들을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where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what you are doing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 자, 지금 뒤에 문장인 depending on에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1번이 되는 거고요. 목적어가 2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어요. 이해돼?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뭐야?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우리 뭐다? 의주동이라는 어순을 조심해야 됩니다. 의문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Where are you?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어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가 들어갔어요. 자, 근데 가정법이 들어가 있죠. 자, 가정법 얘 뭔지 혹시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 내가 왜 가정법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너가 있다라고 하고 might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과거 동사 들어가 있죠. 조동사 과거 들어가 있고 동사 원형 나와 있어요.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예요. 자, 가정법 과거
자, 뭐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죠. 맞아요.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그래서 상상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자, 만약에 네가 동물원에 있고 그럼 동물원에 있으면 뭐겠어? 동물 구경하겠지. 근데 뭐해? 네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You are near an animal. 동물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래요. If you could reach out and touch it through the bars of its cage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reach out, 닿는다고. 그리고 만질 수 있다고. 뭘 통해서? 케이지의 발을 통해서. 그래서 뭐 우리의 창살을 통해서 이거를 만질 수 있다면 너는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지금 문장 보면은 조심해야 될 거는 뭐 딱히 없는데 굳이 어법 문제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혹시 가 들어가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지금 가정법 과거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뭐야? 과거 사실의 반대야. 근데 지금 일단은 동물원에 있는 거고요. 말하는 건 동시 상황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데 어디에서도 전후 사정이 잡히는 게 없어요. 맞아? 심지어 여기 현재 사실이 있어요. 됐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저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원 가서 보면은 이제 뭐 물론 사자하고 호랑이한테 그 철장 안에 이렇게 만지지 못하겠지? 그러면 손절해야겠지? 그런데 이제 뭐 약간 순한 동물 같은 경우 만질 수 있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 가까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 나 최근에 이제 계속 유튜브 보면서 좀 보고 싶은 한번 동물원을 좀 가보고 싶게 했거든. 에버랜드를 최근에. 그 에버랜드에 한국산 호랑이, 한국 호랑이가 있거든. 근데 걔네가 새끼를 낳대. 존나 귀여운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먹을 걸 이렇게 칸을 통해서 준단 말이야. 걔를 한번 좀 보러 가고 싶기는 해. 자, 이거 문제 여기 뭐지? 순서인데 이거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일단은 이거 답은 3번이에요. 체크 잘했나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문장에서 지금 여기 문장까지 얘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단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고 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근데 here 여기에서 단어 near이라는 것은 의미한대요. arm's length away, 팔 하나 길이를 의미한죠. 이해됐어? 저 상황에서 가까이라고 하면 팔 하나로 이렇게 달 수 있는 길이를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if you are telling 네가 누군가에게 말한대요. how to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how to 부정사 현재가 뭐라고? 현재가 뭐라고? 뭐라고? how to 부정사 뭐라고? 아니지. how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해? 어떻게 to 부정사 하는지 현준아 왜? 아까 내가 또 뭐 하려고 했어? 투브이 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 누군가가 how to get your local shop, local shop을 동네에 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면 너는요 아마도 이것을 부를 수 있을 거래요. 뭐라고? near, 가까이라고. 자, call이라는 단어 오형식이니까 꼭 체크하세요. call은 은근히 좀 관계대명사 들어갈 때 아이들이 좀 헷갈리는데 목적어하고 목적격 뭐야? 근데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 싹 다 생각해보면 뭐야? 명사, 형용사야. 명사, 형용사야. 명사, 형용사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콜 다음에 여기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목적격 보어 역할하는 게 거의 많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모자라? 목적어가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해됐어? 이해돼? 이해됐어? 잘 안 됐지?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랑은 좀 섞어서 얘기했어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만 오거나 동사, 목적어만 오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부르지?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어떻게 와? 유빈아? 응? 불완전. 왜? 주어, 동사 오거나 동사, 목적어 오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됐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이해됐어? 자, 근데 콕이라는 녀석은 오형식이라고. 됐어? 근데 오형식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하고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간혹 얘는 콜은 거의 대부분 명사가 들어가요. 이해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그냥 코 명사 나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해? 명사 들어가 있으니까 목적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엄연히 따지게 되면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가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그래서 쓰여진다. 이게 얘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then 나오고 콜 들어가고 만약에 뒤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명사가 들어갔다고 하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I know 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문장 쓸게. student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문장에 쓴다고. 다시 여기 you 이렇게 된다고 하자.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그럼 이거 될까? 이 뒤에 문장 보면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볼 거라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목적격 보어니까 여기 불완전한 우리 줄줄 흐르네. 목적어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에 대시 지금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 대신 가능할까? 가능해? 시연이 가능해? 현준이? 가능해? 서빈? 가능해? 뭐래? 가능하다고? 잘 모르겠어. 현정이? 모르겠어. 서연이? 모르겠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자, 조건 불안정하죠. 불안정하죠. 대시죠. 되네. 근데 얘는 뭐가 필요해? 선행사 필요해. 선행사 있어? 노우가 선행사야? 아니야. 얘 뭘로 바꿔야 돼 그럼? what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어법 문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형식 조심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가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it was 5-minute walk away 5분 동안 걸어간다면, 자, 방금 봐봐. 아까 동물원에서의 가까이라는 의미는 팔 하나 길이라고 얘기했어. 맞아? 근데 이번에 어디에 있는 위치를 가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5분 동안이나 가는 거리인데 뭐라고 마찬가지로 얘기해? 가까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됐어요? 가까이라는 말인데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now 여기 now가 아니고 it seems that you had better walk to shop to improve your health라고 돼 있어. 이게 너무 쉬웠어. 그냥 너무 생뚱맞게 무슨 얘기가 나왔어? 갑자기 건강 얘기 나왔어. 맞아? 여기서는 단어 하나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다시 볼게요. 이제 단어 word near이라는 것은 의미한데요. much longer, 훨씬 더 긴 거.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에 대한 얘기야. 이번 상황에 대한 얘기인 거라고. 자, 그래서 word like small, near, far, small, big, hot, and cold all means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at different time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단어들은요 의미한대요.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때. 이해됐어? 결국은 여기서는 단어 하나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3번은 너무 생뚱맞게 너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자, 지금 여기 문장에서 잠깐만 보면요.
It seems that이라고 돼서 that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you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예요? 동사 원형 하는 게 낫다. 걷는 게 더 낫다. 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목적은 뭐가 되는 거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건강을 향상시킨다라는 말이 나온 게 없죠.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럼 먼저 질문 전체 내용 파악.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끼리도 빈칸에 따라 단어의 빈칸이 달라진대요. 뭐가 달라지지? 유빈이 해봤어? 못했어? 근데 뭐라고 썼어?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렇죠. 상황 또는 상용 맥락이라고 했으면 맞았다고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서 손을 뻗어 동물을 만질 수 있다는 빈칸이라는 말은요. 빈칸의 길이를 의미한대요. 이거는 서연이? 가까이란 말은? 팔 하나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동네에 어떤 가게까지 빈칸이라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빈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현준이? 무궁무리라고 이것 또한 근처라는 단어를 가까이라는 단어, 근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따라서 빈칸은요 말도 빈칸에 따라서 그리고 빈칸에 따라 빈칸은 것을 의미할 수가 있대요. 그럼 뭐야, 시연아? 나이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또는 뭐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내심 많이 긴장돼. 너는 긴장 많이 하겠지. 그치? 저요? 긴장 안 돼? 그때는 이제 너는 맨날 걱정만 너무 많아. 시연이는? 긴장돼? 그래도 언니가 통동고 다니면서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고 얘기했다. 근데 언니는 영어를 좀 잘해서. 그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이야. 언니는 언니고 너는 너다라고 얘기한 거. 그럴 수 있지. 대진은? 왜 대진 갔어? 진짜? AI가? SW가? 그게 AI 번호로 바뀌었어? 오, 진짜? 너 컴퓨터 프로그래밍 잘해? 근데 왜? 소연이는? 뭐가 떨어져? 사진왕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일치만 어디였는데? 안고? 어디? 어디 외고? 고향 외고? 외고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뭐? 독일 동사라? 뭐야? 삼은? 삼은 중산? 외고 썼던가? AI? 나 컴퓨터 공학이었는데 생각해볼게. 나는 컴퓨터 공학을 배우면서 느꼈어. 이거는 절대 평생 할 직업이 아니다.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나는 깔끔하게 포기했어. 깔끔하게 포기했고요. 심지어 넥슨도 인턴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 넥슨 그 당시에 이제 서든어택 2인가 3인가 뭔가 나온대. 뭐 존망게. 그 처음엔 존망게 아니었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엔 존망게 아니었어. 처음에는 존나 신문에서 장난 아니었어. 근데 좀 일주일 지나고 나서 게임이 없어졌어. 현정이는 일지망이 더 없었어? 네, 후회하고 있어. 왜? 거기 오지 말걸 하는 왜? 나 다른 학교들이 좋은 것 같아. 원래 자기 게 제일 안 들어. 왜? 더 괜찮아. 나쁘지 않아. 덕이 나쁘지 않아. 일지망이 덕이겠잖아. 야, 일지망 못한 친구들은 뭐가 되냐. 감사할 줄 알아야지.
동아리 어떻게 됐어? 다른 친구들 했어? 뭐 했어? 저 갑자기 처음 국제교육. 너뭐 외교통상학과 할 거야? 그러면 근데 정치 외교? 할 거 없어서 그냥 서빈이는 그냥 1지망 배워? 2지망은? 가자고? 동아리 다 가입했어? 동아리 혹시 못하는 사람? 너 안 했지? 저요? 어. 했어요. 뭐야? 네. 뭐 했어? 저요? 북한 현지사 와있네요. 북한 현대사? 네. 그럼 걔는 북한 배우는 거야? 북한의 현대사면은 김정일? 맞아? 네. 현대사면 김정일 아니야? 맞아요. 김정은도. 어? 김정은도 동해요. 거의 김정일이 다 해쳐먹은 거야.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거 갖고 공부해서 토론하고 이러는 거야? 아니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발표하는 거예요. 너 뭐 통일부 들어가고 싶어? 그냥 공무원 그게 관심 있어가지고 통일부가 목표야 그러면? 통일부는 별로. 근데 왜 북한이야? 아니 공무원 쪽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그쪽이 외교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서 물어본 건데 근데 그러면은 파이팅 남북 통일에 기여해보세요. 내가 장담 내가 이거 하나 말고 혹시라도 통일된다고 해도 너는 군대 가야 된다. 여기 있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그러니까 20살 때 만약에 통일되잖아. 그래도 넌 군대 가야 돼. 통일되고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지금 유지 똑같이 갈 거야. 강제라고. 의무라고. 몇 명 지원했는데? 19명 있어요. 19명 있다고? 네. 면접을 몇 명이나 봤는데? 그래서 안 보였고 아, 그래? 비면접 동아리에요. 아 정말? 그래 하면 붙는 거야? 근데 거의 쓰면 붙는 정도 있어요. 아 진짜? 풍동은 뭐였어? 미네르바라고 토론 동아리 들어가. 미네르바? 되게 멋있다. 미네르바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건 전함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게임, 막 애니메이션에서 구축한 막 전함 이름이 미네르바야. 전쟁하는 거 같은데. 전쟁이네. 토론이니까. 아, 전쟁이네. 그러면 그거 하면은 어디 생각하고 있는데? 진로는? 토론이 거기에 다 끼워가지고. 아, 다 좋아서 무난해서 전략적이었어. 서연이는 뭐 했어, 동아리? 아직 고민 중에? 영자식만? 둘이 같은 거 하게? 그러면? AI 반이니까 다른 동아리 못 하는 거야? 인공지능 쪽이라면은 고대 전전전, 전기전자, 성공? 성공할까? 파이팅. 난 싫어. 선생님 어디 동아리 있었어요? 나 했거든. 네. 나는 미국에 있을 때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는 나는 우리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지 않았어. 나 동아리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생부 맞나? 학생부가 아닌데? 학생부 맞나? 그 종교 그 회장단이랑 같이 있는 거. 학생회다. 학생회였고 2학년 때는 축구, 3학년 때는 우리는 동아리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갖고 뭐가 없었어. 그래서 아마 축구부로 갔을 거야. 몰라. 전 기억 잘 안 나. 선생님 근데 원래 동아리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동아리? 근데 거의 동아리 활동 내신 끝나고 몰려있던데.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고생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학교마다 다른 거 같은데. 근데 요즘 코로나 때라서 원래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만 알고 있어. 근데 코로나 때는 자주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직 활동을 못했어. 동아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 신규생을 받았는데 오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좀 다르겠죠. 내가 대학교 때 해커 동아리를 했거든.
학교 컴퓨터로 해킹할 수 있어. 다른 것들. 존나 재밌어. 재밌긴 한데 존나 힘들어. 동아리 2개 했거든. 해커 동아리 그리고 공대 그 한인 공대 동아리 2개를 했었어. 존나 재밌게 살았지. 자, 5분만 쉬었다가 뒤에 거 2개 이어서 바로 갈게요. 다 했어? 내용을 요약하기 좀 힘들었고 해석은 잘했네. 괜찮아. 괜찮아. 기후 조건. 이걸 빼먹었네. 조건을 자꾸 빼먹네. 아니구나. 했어. 잘했네. 응? 저들고 지금 와주세요. 잠깐만. 뭐라고? 조롱고식 뭔가 없어.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난 예전에 학교 급식 잘 안 먹었어. 내가 나가서 먹었어. 아니 무슨 간편식 나온다고 했는데요. 잠깐씩. 네, 김밥이나 그런 거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밥 주던데요. 주먹밥? 아니요. 그냥 일반 급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밥급식이야? 물론 간편식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네. 문제 풀기가 맞아. 뭐 힘들게 풀려고 그러면 진짜 잘하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중간에서 넣었는데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쓰면서 모스티가 통째로 안 해요. 아시는 나는 무공수가 한국사람 됐어. 일단 언제 공부할 거야? 지금 영어 보면 장난이라는 건데 10장, 20장 나오는 거 아니야? 수학학원 가면 있겠어. 10장, 20장 뭐 예를 들어 뭐 AF 같은 거 풀라고 했었어. 영어 정말 할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완전 많이 풀리지 거기다 하면
그래도 잘 모르겠어. 특히 영어하고 있다니까 원래 영어 성적이 중요하겠어. 수학 성적이 중요하겠어. 근데 지금 쪼내는 방금 되게 스윙가 수행평가 기억이 치면 자연스럽게 학교 하나씩 과목 하나씩 나고되지. 그니까 보통 질문 나오는 게 한문 먼저 나와. 당황스러운 지나고요 그래서 애들이 한문 먼저 나오겠지. 일단 GP 한번 씩 볼거 아니야. 한문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기가나 뭐 한국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있지. 나중에는 국영수만 자꾸 하다가 그러니까 안 끝나겠지. 그러다가 막상 다 공부했는데 국영수 4등급밖에 안 나오고 학교 급식 돼지국은 맛있다고 그러던데. 돼지국은 개 맛있대. 그냥 저런 거 혹시 내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뭐 어떻게 해. 난 이름이 강사인데 학교에 전화해줘? 너 몇 반이야? 왜? 너 몇 반이야? 저 12반이요. 1학년 12반 박현준 학생이 급식 존나 맛없대 이렇게 얘기해. 안 믿을걸요? 풍동은 어때? 맛있어요. 근데 양을 진짜 많이 줘요. 3인분 식이에요. 다 먹어? 다 먹잖아. 그런 걸 이렇게 싸워서 주시죠. 싹싹 긁어 먹잖아. 안 그래? 아니 그러잖아. 대화는 어때? 뭐라고? 아 대성중보다 맛있다고? 아, 나 이번에 대성중도 하는데. 대성중 다. 대성중 나온 사람. 대성중 시험 어때? 시험지 다 봐야 된다. 여기 신이 좀 많아요. 어? 신이 좀 많아요. 신이 좀 많아요. 신일 발산 오마마. 아 진짜? 시험지 봐야 돼. 꼬아서 냈다고? 얼마나 꼬았는데? 어 진짜? 근데 시험지 봐야 돼. 신이는 시험 별로 안 어렵던데. 뭐라고? 별로 안 어렵던데. 어디? 신이 좀 많아요. 신일중? 네, 거기 그냥 원래 쌤 어렸을 때도 유명한 학교가 오마중이었고요. 네. 오마중은 워낙 유명했었고 그리고 원래 일산 여기서 유명한 데가 이제 시험이 그나마 발산, 신일 신이 별로 안 어렵던데.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생기면서 조금 낮아진 건 있다고 하더라고. 제 주위 신이 보면 다 같은 과외를 100점이 한 3분의 1까지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학교 그래. 네. 거기는 밥만 써. 중학교 때 저도 중학교 때 그래? 누가 믿네? 중학교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메뉴는 맛있는 메뉴인데 맛이 없어. 이거는 한족인데? 아 일단 애들 메뉴 보고 혹하게 하는 거잖아. 야 이거 맛있어 먹어. 갔는데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람은 물어가는 건데 응? 저런 거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이상한 게 많다고? 지금 이상한 거 같아요. 아 학교 이상한 거 같다고? 네. 그거 뭐 어떻게? 그 사도 있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그래 너도 따라 입어봐. 한번 봤어요 최근에. 자 한번 볼게. 11번 몇 번 했어? 시연이? 현준이? 네 저요. 11번. 이분이 서빈이? 유빈? 서연? 현정? 못 풀었어. 아 맞다. 이제 내가 프린트 줬지. 자 한번 볼게요. What really works is to motivate people to achieve their goals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정말로 작동할까? 뭐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work는요 자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로 들어가는 건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뭐 성취,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실제로 작동할까? 근데 motivate라는 단어는요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격 보호자를 투부정사 가는 대표적인 녀석이야. 그래서 뭐 어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네. 나도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진짜 여러 방법 많이 써. 달래보기도 하고, 소리 질러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일단은 혼내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첫 번째 나는 생각이야. 이 혼내는 것도 내가 참고 나는 보통 한 3번 정도 참았거든. 그런데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럼 그 새끼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 첫 번째는요 실수일 수도 있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실수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세 번째까지. 그래서 내 반 학생들은 3번까지는 참아줘. 세 번째는 이제 뒤지는 거야. 이 학원 탈락하신 적 있어요? 응. 있어. 그분 어떻게 됐어요? 걔? 네. 잘 다녀. 아, 누구요? 응? 잘 다녀요? 잘 다녀. 왜 내가 승진하면 그만둬야 돼? 나는 그래도 저건 있어. 나는 규칙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난 내 규칙은 첫 번째 규칙. 난 내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딴 데 가서 싸가지 없다라는 말 듣는 거 되게 싫어요. 예의 없다라는 말 듣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예의는 여러 가지 포함된다고 얘기했어. 자습실에서의 예의, 학원 시간도 예의. 이것도 예의라고 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다. 학원 다니는 걸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이 시간과 이 시간을 사람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 새끼야 계속 늦어가. 너 그 새끼 만날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자습실에서는 나조차도 자습실 들어갈 때 AT 선생님한테 존댓말 하고요. 부탁한다고 두 손으로 다 전달해드리고 하는데 이 새끼들이 뭐라고 AT 선생님한테 얘기해. 죽었지. 그리고 노력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 괜찮아. 틀리는 거 다 괜찮아. 근데 숙제를 안 하는 건 나는 이제 몰라서 못하거나 뭐 정말 어려서 못하는 거 다 인정을 하겠다고. 근데 그냥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그따구로 하면 뒤지는 거죠. 난 그게 내 규칙이야. 그거 말고는 나오지 없어. 나도 되게 많은 여러 방법을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영감을 받고 시도해보는 것도 많아.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 연구에서 research look at, 연구자들은요 look at AA를 살펴보다라는 말인데 살펴보았대요. 근데 또다시 간접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했던 것,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life challenge라고 돼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대요. 뭘 포함해서 including getting a job, taking exam, undergoing surgery라고 돼 있어요. undergo라고 하면은 이제 뭐 겪다라는 건데, 수술을 겪다, 수술을 받는 것과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것과 직업을 얻는 것을 포함해서 인생의 도전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대요. 연구가 나왔죠.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살펴봤는데, 각각의 이런 조건들 중, 이런 상황들 중 각각의 리서처들은요 또한 측정했대요. How much these participants fantasize about positive outcomes라고 나와 있네. 자, 이거 내가 모의고사에 미리 좀 넣어본 건데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이 이러한 참가자들이 판타지라고 하면이 뭔가 상상하는 거잖아. 그래서 몽상하다, 상상하다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많이 이러한 참가자들이 상상하는지를, 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들이 실제로 기대하는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측정해봤대요. 이 단어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상상하는 거랑 이 기대하는 거가 좀 안 잡힐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는 나 시험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100점 받았으면 좋겠어가 뭐야? 기대하는 거야.
자, what difference really? 자, 실제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상과 기대의 실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네. 자, 판타지는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자, 판타지는요, 포함한대요. 뭐를요? 상상하는 것과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기대는요, 실제로 근거한대요. 뭐에 대해서?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근데 반면에 판타지는요,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와일드란 말은 여기서 동안해라고 해석하는 거, 뭐 해석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반면에라는 표현으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좀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야죠. 자, what did the research find? 그래서 연구자들은 무엇을 알아냈냐라고 얘기하네. 자, 지금 여기 각각의 의문사 들어가면서 what하고 what 들어갈 때 보면은 어디 있니? how 말고 what 들어갈 때 보면은 의문사라고 하고 시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의문사라고 목적어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얘는 왜 시? 얘는 지금 원래는 difference is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보어 자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find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이 목적어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의문사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아까 관계대명사 what 보면은 얘도 뒤에 문장이 주어나 동사 나오고 동사나 목적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의문사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요. 얘도 뒤에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 이렇게 나와서 뒤에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뒤에 목적어 또는 보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문사가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주어가 빠진 상태에서 동사 목적어가 오면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result는요, 결과는요, 보여줬대요. 뭐를요? that 이하를 보여줬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had engaged in fantasizing 뭐 했던? 공상을 했던 사람들 뭐에 대해서? desired 바라던 desire 바라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라던 미래에 대해서 공상했던 사람들은 did worse 더 안 좋았대요. in all three condition이라고 되는데 모든 세 가지 상황에서 안 좋았대요. 여기서 세 가지 상황 아까 그거야. 직업을 얻거나 그리고 또 뭐였지? 직업 얻는 거, 수술하는 거, 시험 보는 거. 그렇게 세 개였죠. 그 상황에서 다 안 좋았대요. 판타지 하던 사람. 자, those who had more positive expectation, 긍정적인 기대를 더 많이 했던 사람들, 뭐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더 많이 했던 사람들, 주격 관계대명사로 those 꾸며주는 거고, 도주는요 그냥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것이라고 해석하세요. 자, did better 훨씬 더 나았대요. In following weeks, months and years,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에도 훨씬 더 잘 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는 공상은 결국은 안 좋았고요. 기대는 좀 더 좋았다. 자, 이러한 개입들은 be likely to 부정사, to 부정사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조심해야 될 거 이제 have found 들어가 있잖아. 맞아? have found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be like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가 있었는데 have 플러스 pp가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야? 그냥 해석했어? 아무 생각 없어? 자, 그럼 하나 더 줄게요. 그러면 햄비 PP는 뭐야? to have PP, having PP 얘네들 공통점이 있어. 현재 완료라고 하는 새도 줄여요. 완료가 사실 힌트기는 해요. 기억나는 사람? 현정이 기억나? 약간? 약간한 스타일? 아, 그래. 날랑말랑한다 손. 진행자이죠? 기억 안 난다 손.
날까 말까 한다 손, 기억난다 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모르겠다 손. 알겠다 손. 긴가민가 하다 손. 넌 뭔데? 긴가민가해? 네. 뭐 긴가민가한 거 말해봐. 진행 말고 아니야. 아까 말한 그거 아니야. 잘 봐. 문장에서 여기 시제 뭐야? 과거지. 맞아? 과거야. 그런 다음에 지금 having 다음에 사실 뭐 PP 1, 2, 3이 되는 거거든.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시험에 통과했던 사람들, 수술해서 회복했던 사람들. 자, 근데 과거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시제가 과거지만 직업을 찾았던 건 과거 이전이어서 얘는 대과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절의 시제 이전일 경우에는 이렇게 have 플러스 pp 또는 have 플러스 pp로 써줘야 된다. 이해됐어요? 시제가 다르다는 거. 이전 시제를 나타내는 거. 주절의 시제랑 이 투부정사가 행하던 시제랑 이전일 경우에는 to have pp 또는 have 플러스 pp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시제 중에 현재가 과거, 현재, 미래 있고 완료가 그 중간중간에 끼잖아, 맞아? 근데 완료 시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야. 근데 과거 완료 시제는요,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이어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해? 과거 이전이라는 녀석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무슨 개념을 넣어? 대과거라는 녀석을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점 이전 거까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제를 나타낼 때 have 플러스 pp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미 직업을 구했고요. 시험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회복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았대요. 자, 그럼 요약문 좀 봅시다. 자, positive expectation, 긍정적인 기대는요, more 빈칸했대요. 뭐 하는 거보다, fantasizing 하는 거보다 더 뭐 했던 거예요? 효과가 좋았던 거잖아. 그런데 밑에 보니까 discouraging이라고 하면 낙담하는 거고요. common이라고 하면 흔한 거고요. effective는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의 기회를 올리는 기회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빈칸에 대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K가 가리키는 게 누구야? positive expectation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나왔잖아. 뭐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그래서 답은 뭐예요? 2번밖에 없는 거죠. frustration이라고 하면 좌절이고, cooperation은 협동이고요, failure는 실패고요, 그리고 difficulty는 어려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 내가 개인적인 좀 사의견을 넣자면 상상만 하는 사람들을 몽상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상만 하면서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expectation은 뭐 여기 글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맞추려고 뭐 하는 거야? 오히려 더 행동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실천은 가장 베이스야. 아무것도 안 하고 상상만 하면은 꿈만 꾸는 거야. 자, 봅시다. 그 다음 거는 밑에 좀 볼게요. 이거 밑에 방금 저 거 11번. 이 글은 빈칸과 빈칸 중 무엇이 목표 성취에 빈칸에 영향을 끼치에 관한 연구이다. 뭐하고 뭐해? 공부한 거 이게 좀 무엇이 우선시에 동기부여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상은요, 빈칸된 미래를 빈칸하는 것이고, 첫 번째 거 동기부여. 기대는 사람 과거의 빈칸에 근거한 빈칸이다. 현종아 이거 뭐라고 했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그거는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서빈이 앞에 이상화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 경험에 근거한 예측이다. 자, 결론은요. 시연이 할 수 있겠어? 그쵸?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이 공상을 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둔다.
여기 단어 하나를 좀 체크하면은 판타지라고 하면 공상인데 판타자이즈라고 하면 동사 형태로 공상하다라는 말이에요. 판타자이즈 S-I-Z-E라고 하면은 공상하다. 그래서 단어가 만약에 명사 형태에서 좀 파생되는 녀석들은 특히 뭐 소셜이라고 하면은 사회잖아. 사회의라는 뜻이나 근데 소셜라이즈는 사회화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정사도 쓰여요. 12번은 몇 번 했어? 시연아? 3번. 현준이? 4번? 현정이는 어떻고? 서빈이? 4번? 유빈이? 어땠어? 아니야? 몇 번? 이렇게. 그리고 서연이는? 오케이, 한번 볼게요. 스웨이스팟. 참 이 함축음이 출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단콤하게 보면은 그냥 스윗, 달콤한 스팟, 지점이요.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들겠지만 사실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함축 의미는 그냥 빈칸 추론하듯이 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냥 해석하지 말고 이 안에 들어간 말이 뭔지 생각하면서 빈칸 추론하듯이 푸는 게 나는 더 좋다라고 생각해. 한번 볼게요. 자, for almost all things, 거의 모든 것들은 삶에서 거의 모든 것들은 there can be too much of a good thing. 너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대요. 좋은 것들에 너무 많은 것, 지나침이 있을 수도 있대요. 하긴 뭐 칭찬도 너무 많이 받으면 이 새끼 씨발 나 놀리나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않아? 현준이 그냥 칭찬 많이 듣는 게 좋아? 아 진짜? 알았어. 아 잘했어. 어디 봐봐. 글씨. 이쁘네. 칭찬도 근데 너무 많이 들으면 사실은 나한테 믿거나 그러니까 늘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맞나? 다다익선이 뭐지? 많으면 말고 받은 말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좋고 나쁜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 뭐 이렇게 글이 있고 과유불급이야? 오씨 똑똑하네.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을 좀 설명해 주시면은 그것도 만약에 나왔을 것 같아. 학교에서 시험으로 냈다면 이게 19년도 달라서 자, even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거 삶에서 가장 좋은 것도 in exceed 넘치면 초과하면 are not so good 그렇게 좋지 않대. 태산의 것도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대. 인기가 많아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예인들 기준으로 보자. 근데 그 인기가 많아진 것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정영돈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채널 하면서 그러던데 걔는 유튜브 채널 사람들이 많아지면 싫어서 다 가라고 하던데 구독하지 말라고 하던데. 자, this concept 이러한 개념은요 논의되어져 왔대요. At least 최소한 as far back as rules.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만큼이나 그때만큼이나 오랫동안 그때서부터 이제 토론되어져 왔대요. 철학이네.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주장했대요. That being virtue, 미덕이 있다는 것은 동명사지만 얘는 결국 보호 역할을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미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Finding a balance,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학번은 주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시 나오면서 He should be brave. 사람들은 용감해져야 되는데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존나 용감해지면요 They become reckless. 무모해진대요. 봐봐, 내가 중학교 때거든.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뭐 오토바이를 어디서 가져왔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되게 겁이 없었던데 진짜로 겁이 없어갖고 막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고 막 이랬던 데란 말이야. 그때 어떻게 했냐면 친구 오토바이 타고 와서 이제 밖에 나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하이말 쓰고 여기 이렇게 안경을 쓰고 어딜 지나간 줄 알아? 교문을 지나갔어. 교문을 지나갔는데 내가 계산을 못했지. 목에 방지턱이 있더라고. 그때 나는 풀 악셀에 땡겨서 갔단 말이야. 그럼 내가 날릴 거 아니야? 그럼 안경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앞좌도 걸렸어. 너무 용감해갖고 너무 무모했다.
굳이 그 짓거리를 안 했어도 그냥 조용히 평범한 등교도만 됐는데 근데 다행히 친구가 커버를 줘요. 선도부에 친구가 있어갖고 아니라고 그걸 묻자고 뭐, 얘 미친 새끼야 학교가 넌 줄 안다고 그래갖고 아무튼 그렇게 무모해진대요. 사람들은요 should be trusting 신뢰해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너무 믿게 된다면 they are considered guilty라고 돼 있어요. 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이 새끼 나 믿겠지?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지. 사기당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너무 순진한 거야. 야, 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갖고 한때 걔네들을 꼬셔서 종교를 만들어 볼까 해서 되게 많이 있었어. 그게 누구지? 문선명인가? 통일교 다니시는 분 돈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거 평가들만 잘 모르면 좀 부자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고민을 했었지. 자, for each of these traits 이런 각각 특성에 있어서 it is best each 가지고고요. To avoid deficiency and exceed 부족과 과잉을 모두 피하는 것은 최선이래요. 자, the best way is 자 가장 최선의 방법은요 to live 사는 것이래요. 소위 스팟에 사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maximize well-being 행복을 극대화하는 소위 스팟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소위 스팟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어? 부족과 과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럼 뭐예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중간 지점이 뭐가 되겠어? 소위 스팟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뒤에 문장 조금 더 볼게요. 뒤에 문장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is that the 미덕은요 미드포인트 나와 있네요. 중간 지점에 있대요.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나와요. Where someone is neither too generous nor too stingy. 너무 관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너무 인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은 그런 중간 포인트에 있는 것이 바로 미덕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면 결국은 답은 뭐예요? 여기서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extreme이라는 단어 자체가 극단이거든. 극단. 끝이야. 그러니까 극하게 끝과 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예요? 너무라는 표현. 너무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너무 끝쪽으로 가 있는 건 안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답은 4번밖에 없네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at the time of a biased decision 편향되어진 편견을 가진 결정들의 시기. area 영역인데 그 영역이 뭐예요? material richness라고 돼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의 영역. 그리고 away from 멀어지는 거죠. 사회적인 pressure 압박에서 순간인데 뭐예요? 즉각적인 기쁨의 순간. 답은 middle of two extremes 극단의 중간이었던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인생은요 인생에 빈칸한 것들도 빈칸하면 그리 좋지 않대요. 이거 현정아 할 수 있겠어? 그치, 과도하면 지나치면 그리 좋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빈칸은 빈칸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 부족과 과잉 둘 다를 빈칸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얘 기준은 뭐였어요? 아까 뭐라고? 미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미덕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라고요? 아니면 균형을 찾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중간 지점에 있거나 뭐 균형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부족과 과잉 둘 다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최상의 방법은요. 뭐를? 행복을 빈칸하는. 행복을 뭐 한다고 했어 아까? maximize. 극대화한다라고 얘기했죠. 극대화하는 것은요. 스윗 스팟인 빈칸에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미드포인트. 중간 지점에 있는 거.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오늘은 숙제 안 줄게요. 숙제 줘봤자 의미가 없고 대신 다음 시험 이제 월요일 덕이 보는 월요일 나머지 친구들은 화요일날 데일리 단어 최대한 잘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중간고사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떨려봤자 의미가 없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너네가 해야 될 거, 어떤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네가 지금 숙제가 뭐고 지금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봐요. 그것만 보고 나면은 그때 이후로 네가 이제 그거가 다 숙달되고 나면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난 그걸 사실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했긴 했던 것 같아.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건 한 부분이긴 한데 성인이 되고 나서 확실히 지금 해야 될 거에 집중을 조금 더 했어. 한 2년 정도. 그러고 나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적으로 좀 많이 성장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미루지 말고 내가 말하잖아. 오늘 미루면 내일 존나 해야 돼. 내일 할 거 존나 많아져. 오늘 미루면 내일 할 거 존나 많아져. 알겠어? 오늘 할 거는 웬만하면 오늘 하시고요.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거에 집중하시고 그것만 일단 먼저 해보고 두 번째 니들이 뭐 아마도 뭐 지금 뭐 중학교 때 100점 맞았던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시험에 어쩔 수 없이 난이도를 나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1등급이 70점대일 수도 있고 60점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수를 가지고 나는 너네들이 무조건 뭐 100점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점수 가지고 너무 멘탈 안 깨졌으면 좋겠어. 등급이 나오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 지금 당장은 다음날 있을 시험. 왜냐면 보통 애들이 수학시험 조지고 나서 다음날 영어인데 수학시험 개털려갖고 영어도 영향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멘탈이 약한 친구들.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채점을 늦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일부러 그걸 방지하려고. 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신경 안 쓰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본인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점수가 정확한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할 것만 해라. 그리고 네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존나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할 정도로 했으면 본인한테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라는 말은 한 번 했으면 좋겠어. 시발 점수 이거밖에 안 나오면 너 빡대가리야. 그건 아니야. 그건 하지 마요. 이번에 점수가 이만큼 나왔다. 그럼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늘리면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면 어차피 세상 사는 건 어렵단 말이야. 시험은 매번 더 어려워질 거야. 근데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더 안 되겠지. 그렇지. 좋게 생각해도 안 되는 한국에 안 좋게 생각하면 존망하는 거. 알겠어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단어 시험 마무리하세요.